여러분 딥웹, 다크웹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나요? 뭔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죠? 인터넷의 어두운 이면 다크웹. 일단 궁금한 게 딥웹하고 다크웹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뭔가요? 저요? 제가 하나요? 그래요. 하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Surface Web, 즉 표면 웹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글, 네이버, 유튜브와 같은 웹사이트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검색 엔진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인가요? 표면 웹?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딥웹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딥웹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아 그런가요? 네, 딥웹은 검색 엔진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공간, 즉 회사의 인트라넷이나 개인 이메일, 은행 서비스, 의료 기록, 각종 개인 정보 같은 비공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영역입니다. 아 뭐 불법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네요. 그럼 다크웹은 뭔가요? 네, 화면의 빙산 제일 아래 부분에 독자적으로 자리 잡은 가장 어두운 층인데요. 바로 다크웹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막 밀매, 무기거래, 해커들 해킹하고 그런 불법적인 공간은 저 부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크웹은 1990년대 중반 미국 해군연구소와 국방부 산하의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죠. 다르파, 이 두 개의 기관이 군사통신의 익명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 개발한 토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활성화됐습니다. 아 이 토르 망치 말인가요? 물론 이건 짝퉁입니다만. 네, 발음은 같아요. 2002년 비공개 군사 프로젝트였던 토르가 공개 소프트웨어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CIA를 포함한 다른 정보기관들이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CIA? 왜 CIA가 참여를 했지? 아마 이 기관들도 첩보 활동을 수행해야 되고 또 해외에서 정보 요원의 신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르의 발전을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럼 지금 다크웹을 보면 마치 소방관들 쓰라고 만든 방화복을 방화범들이 단체로 입고 방화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비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비유가 자 참...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된 익명성이 보장된 다크웹. 이 다크웹에 빅뱅 같은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네, 뭘까요? 맞춰보세요. 언젠데요? 언제 빅뱅이 터졌어? 2009년. 비트코인? 네, 아, 비트코인.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은 버라이어티하게도 다크웹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랬겠네요, 익명의 진짜. 디지털 화폐는 다크웹에서의 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불법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겠네요. 비트코인 때문에. 이게 오를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다크웹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인터넷의 겨우 0.1%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0.1%의 다크웹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 규모는 연간 3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30억 달러면 얼마야 대체? 사죠? 조금 넘을걸? 와 그럼 뭐에 비교를 해야 되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 가방 1년 매출액 정도 되겠네요. 맞아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의 총 수익보다 많은 와 금액입니다. 미쳤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 좀 계셨을 거예요. 딥웹하고 다크웹 검색 엔진에 검색이 되냐 안 되냐 그거랑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다크웹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토르 브라우저와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아 써본 것 같아요. 이제 토르 네트워크 전용 그 브라우저 말씀이시죠? 그 보라색. 네, 검색을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좀 느린 편이죠. 아무래도 여러 서버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또 다크웹의 주소 체계는 일반 웹사이트랑 다른데요. 보통 도메인 확장자는 .com, .net, .kr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co.kr 네, 다크웹의 주소는 .onion, 양파. 아 양파? 토르 브라우저 그 양파 모양이랑 같은 거네요 그럼? 네, 그래서 .onion 확장자를 사용하고요. 아하. 양파의 여러 겹을 의미하는 토르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 주소들은 무작위로 생성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기억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변경돼서 사이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네 맞아요. 북마크에 추가 안 하면 뭐 아예 기억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빙산으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사실 다크웹은 단순한 인터넷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차라리 딥웹 안에 있는 다른 차원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렇네요. 단순하게 그냥 딥웹에 포함된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토르 브라우저로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막상 토르 브라우저를 띄우면 덕덕고 빼고는 뭐 네,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사이트들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놀랍게도 다크웹에는 표면 웹에서 유명한 사이트들의 닷오니온 버전이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다크웹 버전과 페이스북까지? 히든위키 같은 다크웹 전용 위키 사이트, 또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와 덕덕구 같은 검색 사이트도 다크웹 버전이 아, 있습니다. 다크웹 전용 버전.
참고로 CIA의 공식 다크웹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CIA가 다크웹에 있으니까 벌써 뭔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럼 토르 브라우저로 다크웹 사이트 전용 덕덕보로 검색을 하면 드디어 다크웹 사이트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다크웹 전용 검색 사이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 아무래도 다크웹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검색 엔진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초반에도 경고 문구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혹시 저처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최고의 AI 클로드가 검색 엔진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줬죠. 네, 설명란에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네, 꼭 제공해드리는 검색 엔진 리스트 참고하셔서 안전한 웹서핑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다크웹에 존재하는 충격적인 사이트들, 그리고 악명 높은 불법 사이트들과 각종 범죄의 온상인 불법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어나니머스를 비롯한 베일에 가려진 무시무시한 해커들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짜팍짜식이었습니다.